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건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일단 발제에 앞서서 금일 발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반영한다는 부분을 일단 고지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화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상당히 많은 오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발제에서 몇 가지 오해들도 좀 얘기를 드리는 것들을 좀 포함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국가 전체나 아니면 지역 전체의 어떤 그 소비가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오해의 소지들이 존재하는 지점입니다. 어, 그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화폐가 그 지역 내 소비의 역의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맞는데요. 이런 억제하는 역의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려면 애초에 그 지역에서 유출이 심했던 지역에서는 분명히 상당히 큰 억제 효과를 발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애초에 그런 유출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억제 효과들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 또한 이렇게 줄어드는 측면이 존재를 하고요. 또한 복지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하느냐에 있어서도 어 그게 설사 현금이었더라도 어차피 복지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지출하게 되면 그걸 지역화폐냐 현금이냐에 따라서 그 소비량 자체가 큰 차이는 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화폐를 쓰느냐 현금을 쓰느냐 측면에서 소비 전체의 양이 증가되는 이 효과 또한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데 인제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럼 이 주어진 인센티브만큼은 소비가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인센티브가 만약에 만 원이 늘어난다고 했었을 때 총 소비는 이 만 원보다는 적게 늘어나는 게 통상적인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받은 인센티브의 일부는 저축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게 되고요. 또는 증가된 그 인센티브로 증가된 소득의 일부는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그냥 현금 내고 지출하는 이 소비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에 전체적인 소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화폐는 단순히 어떻게 지불할 거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불할 거냐, 카드로 지불할 거냐라는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지불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현금으로 지출했던 이러한 소비들을 지역화폐로 대신 소비하게 되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점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게 지역경제 전체의 어떤 소비량을 증대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런 의미성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효과 자체는 사실상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도 좀 받아들이고 지역화폐의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냐 그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할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점을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어, 지역화폐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경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들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경로는 지역 내 소비를 역외로 유출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효과, 그 경로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그 논의들 속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 이런 역의 유출 효과, 역의 유출 억제 효과라는 것들이 사실상 제로섬 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는데 이 주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서로
소비 유출이 밸런스드 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슷하다는 상황이 애초에 출발점이라면 맞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애초에 그런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소비가 유출되는 게 어느 지역은 유출이 많고 어느 지역은 유입이 많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유출이 많은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유출 억제 효과가 확실히 존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유출이 좀 많은 지역에 좀 차등적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곳에 차등적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유출이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지원이 들어가고 유출이 적은 지역에는 좀 적게 들어가는 이런 차등 지원이 필요한데 현행 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화폐 지원금을 주는 요 방식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일반 자치단체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불구단체 그 현재 지자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차등 지원을 하고 있긴 있지만 이러한 차등 지원은 단지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만큼 높으냐 낮으냐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보다 지역화폐의 효과성들을 생각을 한다라면 재정 자립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보다 중요한 팩터는 그 지역에서 소비 유출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이 지점들이 보다 중요한 고려 팩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의 인구 규모가 많은 곳은 확실히 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또한 그 지역에서 소상공인 비중이 많은 지역은 좀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또한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차등 지원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하는 이런 메커니즘들을 행안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화폐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원이 불필요하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존재를 하는데 뭐 법적으로 자치사무가 어느 범위까지냐 뭐 하는 부분들 또한 어떤 논쟁의 지점이긴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어 지역 내 소비가 여기에 유출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이거기 때문에 그건 지역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사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게 자치사무다라고 연결시켜서 비판을 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긴 있지만 이런 소비 유출 억제는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어떤 효과를 전달시키는 경로의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보다 중요한 지역화폐가 갖는 어떤 경로의 보다 중요한 핵심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의 측면들은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지 자치사무다 아니다라고 차치해서 뭐 중앙 정부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 이 소상공인 보호라는 어떤 전국적 이슈에 대해서 중앙 정부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대응의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역화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경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로는 어 온라인이나 대형 매장에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매장으로 어떻게 소비를 이전시킬 거냐.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경로이고 따라서 지역화폐 정책을 고려하실 때는 이렇게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소상공인 매장으로 사람들의 소비를 어떻게 이전을 시켜 줄 거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런 전환을 만들어내 줄 거냐라는 그 맥락에서 지역화폐의 어떤 모든 메커니즘들이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런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지원이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일부 업종에 좀 집중된다라는 비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졌던 것들은 어떤 거냐면 어
일부의 일부의 효과가 집중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이 대표적으로 효과가 집중되는 업종인데요.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돌려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이 부분에 그 효과가 집중되느냐 하면 이 업종들이 골목 상권 침해가 심했던 업종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게 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골목 상권을 지킨다라고 했던 애초에 지역화폐 정책 목표에 결, 결국 배치되는 그 결과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에 그 지역화폐 효과가 집중돼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지역화폐가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오히려 좀 더 강조하고 하는 어떤 그 연구 결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도 그 일반적인 이런 소비에서 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로 소비를 이렇게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질적으로 차이날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이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지역화폐는 불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로 어폐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어떤 금년 이런 정책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감축시키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어폐가 있는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아니 두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지역화폐가 한 10% 정도 사용량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매출액도 한 10%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거기에는 다양하게 지역화폐 상품권이 10% 증가하더라도 소상공인 매장에서 매출액이 10%만큼 증가할 수 없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사용했었을 그 소비들이 단지 지역화폐로 그 결제가 된다고 하면 소상공인 매장에서 매출액이 증가할 이유는 전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한 몇천억이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매장에서 그 매출액은 그 전혀 늘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어떤 그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의 좀 오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역 화폐를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소비를 어떤 대형마트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지 지역에 있는 골목 상권이나 소상공인 매장으로 이전시킬 거냐. 이러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 어떤 운영 제도를 아주 세밀하게 그 메커니즘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어떤 지역화폐 인센티브율을 얼마만큼 줄 거냐, 아니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맹점의 범위를 얼마만큼 넓게 설정할 거냐, 얼마만큼 좁게 설정할 거냐, 아니면 지역화폐 어떤를 그 인센티브를 줄 때 어떤 구매 상황들을 30만 원으로 할 거냐, 50만 원으로 할 거냐, 100만 원으로 할 거냐, 이 각각이 아주 세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평소에 사람들이 지역 그 소상공인 매장에서 아니면 골목 상권 매장에서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었을 때 이보다는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금액이 높아야만 단지 평소에 사용하던 것이 지역 화폐 결제로 대체되는 것 이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던 방식들은 인센티브율은 7에서 10%, 10%보다 높아지면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오는 유인 효과들이 그다지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보다 높게 인센티브를 설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다음. 그리고 적정 인센티브의 제공 상황 같은 경우도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명절 같은 경우에 어떤 100만 원 정도 설정하는 거는 의미성이 있지만 평소에 어떤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이렇게
구매 상한들을 높여 놓는 거는 실제 효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가맹점 같은 경우에도 지역 앞에 가맹점이 너무 좁으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안 쓰겠죠. 온누리 상품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맹점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면 그 넓은 범위에 평소에 한 50만 원씩 현금으로 쓰던 사람들한테 지역 화폐를 쥐어줘봐야 그 소상공인 매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전환 효과 자체는 매우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범위조차도 일정 상당히 좁, 좁지만 좁지만 사람들한테 매력들을 너무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좁게 설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가맹점 매출액 제한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가맹점을 어디까지 가맹점을 설정을 할 거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어떤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행정안전부에서는 30억을 지금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30억은 상당히 좀 넓은 범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캐시백 제도는 넘어가고요. 중앙정부 지원 필요성에 있어서는 앞에서 대부분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자면 온누리 상품권도 어떤 어느 전체적인 소비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영역으로 소비를 이전시키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면 온누리 상품권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